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채권의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저랑 한번 이 채권은 도대체 수익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여러분. 이 채권은 이 주식은 이제 되게 쉽잖아요.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싸게 한 주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그럼 뭐 손해를 봤나 안 봤나 되게 좀 직관적인데 또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채권의 수익률은 조금 처음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 로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왜 채권의 수익률 계산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고 싶었냐면은, 최근에 이 채권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가, 이제 은행 금리가 확 뛰면서, 이 증권사 어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튼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러면서 이 레고랜드 사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채권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리가 엄청 뛰었잖아요. 이제 리스크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회사들이 어쨌든 그 어려워진 거를 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국채를 뭐 올해 뭐 사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진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고, 또 증권사 어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 도대체 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종목명이 나오고요. 요 부분은 이제 어플에 보시면은, 증권사 어플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 채권에 대한 어떤 현황이 발행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고, 표면금리라는 게 있고, 이자는 내가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나오고요.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아니면 만기 한꺼번에 주겠다. 이제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채권 단가는 뭐냐면, 채권의 액면가로 발행이 돼요. 처음 발행일 때는. 근데 내가 채권을 사는 시점엔 채권 가격이 변합니다. 이거 10,000원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채권도 주식처럼 어떤 특정 시점에 사고 팔 때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면 당신이 이자 매매 수익률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고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은행 금리랑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품이 그래서 은행이랑 넣었을 때 이게 유리한 건가 도대체 나쁜 건가, 단순히 요것만 보시고 이게 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로직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면은 채권을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좀 하기가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상황 아시고, 그 다음에 채권은 이자 소득 플러스 시세 차익이 있어요. 이자 소득은 이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 소득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세가 돼요. 그리고 시세 차익은 뭐냐면, 이 특정 시점에 이 채권을 사고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과세와 비과세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매 차익은 이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도 역시 특정 시점에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만기에 가서 돈을 받는 것도 비과세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매매 차익이거든요. 이런 특징적인 거를 잠깐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분이 2022년 11월 18일 날 빵빵전자를 매수했습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회사의 어떤 상품을요. 근데 이 채권은 2021년 9월 16일 날 발행이 됐어요. 이때가 생일인 거죠. 그리고 만기는 2024년 9월 13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금리는 1.838%. 에이, 조금 전에 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거 보시면 얘는 5.99%를 주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보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 표면금리에 대해서. 근데 이 공사채는 6개월마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이 시점에는 9,484.2원이 된 거고요. 10,000원짜리가 이 공사채는 2022년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날 매수할 때는 1,262원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싸게 매수한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채권을 끝까지 만기까지 갖고 가면 당신의 총 매매 수익률은 5.1%가 나옵니다. 이 공사채를 2025년 11월 8일까지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5.15%가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증권사 어플을 보시면은. 그러면 얘가 나온 건가? 얘가 나온 건가? 분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다시 한번 빵빵전자를 볼게요. 자, 채권은 다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이 돼요. 처음에 채권 탄생일 때는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시점 2022년 11월 18일 날에는 9,484.2원에 나는 이 전자회사 채권을 샀어요. 싸게 샀죠? 근데 이 공사채는 262원 비싸게 샀네요. 어쨌든 어떤 특정 시점에 살 때는 가격이 변합니다. 채권도요. 자, 이해되셨고, 얘는 1.838% 표면금리를 주고, 얘는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단 5.998%를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채권은 이 표면금리에 대해서 액면가를 곱한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연간 1년에 183.8원을 주게 돼 있어요. 자, 10,000원 곱하기 표면금리를 주니까 연간 이자가 나오죠. 근데 이 회사는 몇 개월마다 이자를 준대요? 3개월마다, 분기마다 준대요. 그러면 요 연간 이자를 나누기 4 하면은 3개월마다 45.9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도대체 총 이자를 몇 번 줄까? 표면금리에 대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2022년 11월 18일 날 매수했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한번 표면금리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23년에는 3, 6, 9, 12 4번을 받고, 자, 만기 전까지 2024년 3월, 6월, 9월까지 총 8번을 받습니다. 이자를.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를. 그래서 단순히 분기 이자를 8번 받으니까 곱하면 총 나는 367.6원을 받습니다. 자, 이해되셨고, 시세 차익은 뭐냐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나 10,000원짜리를 9,484.2원에 샀기 때문에 만기에 가서 10,000원을 받기 때문에 515.8원을 시세 차익을 봅니다. 왜냐면 10,000원을 조금 싸게 샀잖아요. 요만큼. 당연히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죠? 10,000원 빼기 9,484.2원이요. 자, 이만큼의 시세 차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시 한번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은 비과세, 표면금리는 과세예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러면 나는 총 투자 수익은 이자 소득과 시세 차익을 더한 883.4가 내 총 투자 수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내 원금, 투자 원금으로 나누면은 그럼 저의 총 투자 수익률은 9.31%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수식을 제가 그 수식에 대한 내용을 옆에다가 제가 놓은 겁니다. 요 내용들은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얘는 이 채권은 666일을 보유를 한 거예요. 날짜로 계산하면. 왜냐면 2022년 11월 18일을 날 사서 2024년 9월 13일 날 샀기 때문에 네이버 날짜 계산기를 보시면 얘는 보유일이 666일이 돼요. 근데 그거를 연한산으로 나누려면 이렇게 요 수식을 보시면은 그럼 이게 1년에 5.1% 주는 상품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 내용을 보면 이 채권을 사면 5.1%가 준다는 수식이 이 쭉 나온 내용들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회사채는 요 수식에서 5.15를 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보유일이 좀 틀리죠. 당연히 얘는 2024년 9월이 만기고 여기는 2025년이니까 이 사람이 이 공사채를 산 사람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이날 매수를 해서 갖고 있으면 총 1060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한산으로 역산을 수식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빵빵전자를 사나. 근데 물론 이제 보유일수는 다른데 그거를 연한산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보면은 수치적으로는 뭐 얘를 사나 뭐 나한테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는데 기간과 약간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런데 이제 이자 소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표면금리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고. 그러면 이 전자 회사채는, 자, 아까도 보셨지만 이자 소득은 이렇게 받죠. 그거를 15.4%를 제외하면은 실제 세후 이자 소득은 310.99원이 되고, 시세 차익은 이제 똑같죠. 아까 여기랑 요거는 비과세니까 그래도 똑같이 적어 놓으면 세후 투자 수익은 세후 이자 소득과 시세 차익을 더한 값이 돼요. 아까는 803 세전이니까 883.4원인데 여기는 세금을 빼니까 826.79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 원금으로 나눴더니 8.72%가 되고, 아까는 세전이니까 9.31%였잖아요. 세후로 하니까 8.72%가 되고, 이거를 다시 666일 동안 갖고 있었지만 365일로 이걸 또 환산하면은 4.78%짜리 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이야기하고 비교할 때 이 은행금리랑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채권도 보시면 이제 증권사 어플이나 이제 HTS를 홈트레이딩 시스템 보면은 이 채권은 은행과 대비해서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건데, 이 4.78% 세후 수익률은 사실은 은행과 비교를 하려면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죠. 은행 금리는 통상 세전으로 표시되므로 요 개인 세후 수익률을 다시 은행 금리로 비교하기 위해서 세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5.65%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채권을 666일 동안 갖고 있다마는 이거를 연으로 나누어서 은행 금리랑 비교했더니 5.6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비교하셔서 은행보다 낫네, 뭐 별로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되셨죠? 근데 요 공사채는 4.99%가 나왔습니다. 아까 매매 수익률에서 보면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나 이 채권 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요렇게 세후를 비교하면은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물론 얘는 이제 보유일이 있지만은 보유일을 무시한 채 그냥 수익률로만 만약에 내가 채권을 매수한다 하셨을 때는 이 전자채가 훨씬 나은 겁니다. 표면금리가 훨씬 낮지만은 표면금리가 훨씬 높은 이 공사채보다 나은 거죠. 그 이유는 왜냐면 이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크고요. 왜냐면 시세 차익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에 공헌을 되게 많이 한 거고, 얘는 또 비싸게 샀기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얘는 표면금리가 얘보다 거의 뭐 한 몇 배죠? 이게 한 3배 정도 되지만은 표면금리는 이 15.4%, 이게 이제 제가 종합소득 과세까지는 계산을 안 했지만 단순하게 15.4%만 이자 소득만 계산해도 그 세후 수익률이, 그 세금을 뺀 세후 수익률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 은행으로 환산이 들어가면은 이게 훨씬 적은 거죠. 요 전자채권보다는, 빵빵에다 전자채권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것까지 보신 다음에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 표면금리가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는 여기서 제가 감안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조금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표면금리는 아주 낮은데 이, 이 매매 차익, 이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이게 좋은 채권을 사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는 제가 그 내용을 안 넣었지만은 그래서 이 세금과 연결하면은 표면금리는 작지만 매매 차익이 좋은 채권을 사서 종합소득세도 피해갈 수 있고 실제 이 금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을 삽니다. 그게 이제 국고채라던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그런 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로직에 의해서 채권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표면금리로 또는 이걸 더한 매매 수익률로 채권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 세금까지 결부한 은행예금 환산 수익률을 본 다음에 어떤 채권을 사는 것이 맞는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 매매 차익 비과세로 인해서 세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왜 표면금리가 작고 이 매매 차익이 괜찮은 채권을 사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제 안내를 드리거든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채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 내용이 좋으셨으면은 구독하기 또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더 좋은 내용도 아무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